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마음공부 시작은 마이클 싱어의 책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알아차림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으로 오는 게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맨 처음 저에게 알려준 저에게 첫 번째 스승과도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마이클 싱어의 삶이 당신보다 더 잘 안다, 이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에 읽었던 내용들도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책에 나온 문장과 그것을 저는 삶에서 어떻게 경험했는지 경험 위주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살펴보겠습니다. 삶이 당신보다 더 잘 안다. 마이클 A. 싱어. 옴기니 이균영. 감수 성혜영. 출판사는 라이팅하우스입니다. 우리의 삶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삶을 매우 흥미진진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늘 새로운 열정과 영감이 솟아오르게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삶이라는 여행을 아름답게 탐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원하는 대로만 일어나는 일은 극히 드물어 보이기도 해요. 게다가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우리가 저항을 하면 그 경험은 굉장히 불쾌한 것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저항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불안을 일으키고 삶의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게 되죠. 동서고금의 현자들은 이런 불상사를 피하여 삶을 온전히 맞아들일 수 있으려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메시지들도 이와 비슷해요. 깊은 영적 삶을 살려면 내맡기기, 받아들이기, 저항하지 않기, 이러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내맡기라는데 그 내맡기라고 하는 그것, 도대체 무엇을 내맡겨야 하고 어떻게 내맡기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죠. 받아들이라는데 도대체 무엇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건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가르쳐줘요. 그 첫 번째 과정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사진을 3장을 찍어서 보여줍니다. 이 3장 중에 누가 당신이에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3장 중에 누가 나냐니요? 3장 다 나죠? 라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사진은 가만히 서 있고, 두 번째 사진은 달리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사진은 다른 옷을 입고 있어요. 모습이 바뀌었는데도 우리는 그 3장의 사진을 전부 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기일 때도, 청소년일 때도, 어른이 되어서도 모습은 계속 바뀌어도 우리는 나라고 인지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사진이 한 장 껴있다고 봅시다.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그 사람도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아니요, 내가 아닙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너를 가르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나의 모습은 어릴 때, 청소년 때, 어른 때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친구의 모습도 다르고 옆집 슈퍼 사장님 얼굴과도 다릅니다. 어떤 모양이나 형태만을 가지고는 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뭔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릴 때, 그리고 좀 컸을 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보다 나이를 더 먹었을 때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 때문에 나의 어린 사진과 청소년 사진, 지금의 사진, 이것은 나라고 하면서 친구의 사진을 보고는 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주체가 동일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에 따라서 변해왔지만 이 몸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주체, 변하지 않는 그 무언가, 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도 바라보고 있고 어렸을 때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알 수가 없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계속 변해가고 있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통해 경험을 하고 있는 그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몸이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을까요? 우리의 몸이 죽고 나서도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무엇인가 라는 탐구를 시작하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평생을 가장 가깝게 함께하고 있었던 이 몸이라는 것과 그 몸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이 무엇, 이 둘을 살짝 떼어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붙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살짝 떨어져서 바라보게 되면 무엇이 주체이고 무엇이 대상인지를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변하지 않는 진짜 나는 무엇이고 변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몸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무언가가 있어요. 손가락이 가시에 찔리면 아프다라고 느끼는 것을 아는 나가 있습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났구나 하고 아는 나가 있습니다. 저 멀리에서 자동차가 빵빵하면 그 빵빵하는 소리를 우리의 몸이 알아듣고 우리 몸이 알아들었다는 것을 아는 나가 있습니다. 몸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각들을 알아차리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은 알아차리고 어떤 것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는 누가 내 이름을 불러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있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아차리는 것들을 보통 우리는 의식이라고 부르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을 무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아차리는 의식과 못 알아차리는 의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못하느냐 이 차이인 거죠. 의식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알아차리고 있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도 우리가 모를 뿐이지 사실은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것이 무의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 그곳에 집중하고 봤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의식을 하고 있을 때만 우리는 오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의식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책을 읽고 있다가도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띵동하면 의식이 책 글자에 있다가 갑자기 띵동 소리로 의식이 이동해요. 주의가 책에서 띵동 소리로 이동합니다. 의식이 있는 곳에 주의가 집중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을 보면 이 의식이 책을 보다가 저 창밖을 보다가 엄청 바쁩니다. 키보드를 보다가 옆에 지나가는 예쁜 여자나 멋진 남자에게 시선이 가기도 하고 빵집을 지나가면 빵 냄새가, 커피집을 지나가면 커피 냄새가 우리의 의식을 집중시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져요. 그러면서 우리의 의식은 저 미래에 가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은 어떤 상상 속으로 가기도 하고 과거로 가기도 합니다. 의식은 못 가는 곳이 없고 의식은 시간에 구애받지도 않고 현실이든 상상이든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이 의식은 어디에 가장 오래 의식을 두고 있을까요?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생각을 가장 많이, 가장 오래 의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을 의식해야지 하고 의식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각이 생각을 꼬리 물으면서 그 생각을 의식이 따라갑니다. 그 시간이 가장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는 뭔가를 볼 때 눈으로 본다라고 믿고 있죠. 그런데 사실 나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재밌죠? 분명히 내 얼굴에 눈이 달려있고 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몸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긴 하지만 눈을 통해 받아들인 세상의 정보가 그 정보라는 건 빛이죠. 빛이 이 외부의 어떤 물체, 물건에 반사돼서 그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있는 광수용체를 때리면 그것이 시각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의 시신경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우리 마음 속에서 외부의 그 모습을 만들어내요. 그 만든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저 바깥에 있는 것을 다이렉트로 우리가 팍 보는 게 아니에요. 반사된 빛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 모습을 재구성해서 재구성된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시 현상이라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래, 밖에 있는 것을 다이렉트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밖에 있는 어떤 물건을 내 마음속에서 다시 재구성해서 내가 보고 있어. 그렇다면 내 마음에 재구성된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은 도대체 뭐야? 뭐가 이것을 보고 있는 거야?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 앞에 놓인 대상의 마음속 이미지를 보고 있는 이 안에 나는 누구인가? 인도의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라마나 마하리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평생 동안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매 순간 끈질기게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볼 때 누가 그것을 보는가? 내가 무엇을 느낄 때 누가 그것을 느끼는가? 그렇게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는 누구인가에서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니까. 말장난 같지만 우리가 내 눈으로 눈을 볼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내 눈으로 내 눈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가난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나의 자리로 돌아가는 영적 여행은 당신 자신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이 참나임을 깨닫기 위한 것이다. 결국 나는 누구인가 라는 답은 그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는 그자가 나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조금은 어렵죠. 다시 정리를 위해서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거울 앞에 딱 섰어요. 만약에 우리가 남자예요. 그래서 거울을 봤더니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래, 난 남자야 라고 거울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울에 있는 사람이 여자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거울을 통해서 남자를 보고 변화한 여자를 보는, 그리고 그 변화를 보고 있는 내면의 나는 여전히 남자일 때나 여자일 때나 동일한 당신인가요? 몸은 달라졌지만, 남자에서 여자로 몸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진짜 나라는 것은 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몸은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변화하는 대상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주체,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어도 내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는 변하지 않는 그 무엇, 그것이 주체이고, 이 주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진정한 나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주체가 바라보는 대상들인 거죠. 집도, 자동차도, 우리의 몸도, 올라오는 감정도, 지나가는 생각도 전부 우리 안에 주체가 바라볼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그것들은 계속 변해요. 하지만 그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주체는 변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지켜보고 있는 이것, 주체, 이것은 뭘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책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면의 실체에서 깨어서 의식하는 그 존재는 누구인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연속해서 이 책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